실제 저희가 유럽을 갔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그 물가 정말 비쌌습니다. 런던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이 택시 가격에 정말 혀를 내둘렀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인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도 여행을 가는데 유럽 쪽을 가려고 했던 분들도 꽤 많이 그냥 동남아 쪽으로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역사상 유례 없었던 현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 여지껏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나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그 시대상 속에서 뭔가를 준비해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노아가 세계적 홍수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노아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주 속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정리정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정돈을 좀 실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도요다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간의 낭비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멈췄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재정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낭비라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이 낭비라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보물이다라고 새롭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래서 낭비는 단순하게 뭔가를 소모시키고 휘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정의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낭비하는 건 보물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 속에서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 번쯤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안 쓰는 공간, 여러분들 집에 안 쓰는 어떤 제품들이나 물건들로 인해서 그 공간이 쓰여지지 않는 게 낭비라고 했죠. 사무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대시보드, 그리고 뭐 트렁크, 사이드의 문틈에 있는 수납함, 뭐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필요 없는 것들,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시간의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4시간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문제는 오늘 일정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두 번째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일만 미쳐야 되는데 왜 100일만 미쳐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경제 대홍수를 준비하기 위한 외적인 시간, 즉 그와 관련 없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게 낭비라는 거죠. 그 낭비를 체크해서 그런 시간들을 자꾸자꾸 줄여나가고 여러분들이
이 경제 대홍수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즉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활동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죠. 근데 그것과 관련 없는 시간은 뭐가 있을까요? 취미생활, 내 자기개발 외에 자기를 점점 나락으로 빠뜨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그게 다 이 잘못되어진 낭비라는 개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수에 따른 낭비. 도요타에서는 실수를 반복하는 걸 점점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인간은 실수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계획적이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해도 그 속에서 실수는 변수라는 이 수에 의해서 다시금 다른 상황으로 우리에게 반복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수를 줄여나간다면 그 실수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에 관대지대에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지러 가는 낭비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찾고 가지러 가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시간이나 실수나 공간이나 이 총체적인 낭비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실수를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오늘 출근을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의 실수입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뭔가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안 가지러 가면 시간이 낭비가 돼.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러 갑니다. 그럼 또 그 가지러 가는 시간이 또 낭비가 돼. 이게 실수에 따른 낭비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에 차를 계속 주차를 해. 공간의 낭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시간, 실수, 공간, 가지러 가는 낭비. 그래서 하루라는 이 보물이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10분이라는 시간, 그 10분이라는 보물이 저는 낭비되어진 거죠. 그 10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계발 영상도 들을 수 있을 거고 중요한 분과 오늘 미팅 약속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룹을 운영하시는 우리 프랜차이즈 오너 분들이나 우리 지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관리를 또 놓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런 낭비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체크하자는 거죠. 해서 일정을 정리정돈한다. 즉 시간을 정리정돈하고 내 공간을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내가 미비된 것들,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그렇게 한다면 100% 이 낭비를 개선함으로써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익으로 전환시켜서 이익으로 만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자, 이거는 시간도 해당되지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전혀 돈에 걱정 없이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금액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산이 정리전돈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뭘 합시다라고 했을 때 뭔가 할 여유가 없어. 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공간입니다. 이것 좀 공간에 넣어놔라고 했을 때 이거 좀 보관해라고 했을 때 저 보관할 여유가 없어요 하는 분들 똑같아요. 저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저 지금 시간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시간, 돈, 인간관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하는 같이 하는 게 또 신앙이죠. 저 어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가 낭비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창조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죠? 내가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뭔가가 낭비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리부트. 다시금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내 자산을 24시간 동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내 공간을 24시간 동안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저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 건강을 24시간 동안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건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5년에서 10년 동안 충분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정리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계획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낭비를 100% 개선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낭비를 100%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거고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유가 생기는 거고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거고 일정에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요.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함에 의해서 낭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의 5S가 있어요. 이 5S는 일본어인데 요거를 한글로 바꾸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게 일본어로 5S 앞글자를 따서 도요타는 이걸 5S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5가지를 한글로 번역해서 다시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정리. 정의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 이게 정리예요. 두 번째, 정돈입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정돈이에요. 청소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청소예요. 그 공간을 유지하는 것. 청결은 정리, 정돈, 청소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즉 정리, 정돈, 청소가 실행되어져서 유지하는 게 청결하다라는 정의고요. 그 다음에 습관화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에 관해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규칙을 지키는 게 습관화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집중하는 게 도요타의 업무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싶으십니까? 경제적 자유 준비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5가지가 여러분들 업무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사업 잘하는 거요. 말 잘하는 거요. 그건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5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업무와 삶에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짬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거.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고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물건을 소유하는 것부터 도요타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이라는 건 내 삶과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활용하지 않는 것들, 관계 없는 것들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찾거나 가지러 가거나 그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도 모두 뭡니까?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과제를 내드립니다. 나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내 공간이란 건 집, 화장실, 옷장, 책장, 모든 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차, 공간, 매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다시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체크하십시오. 내가 지금 최소한 한 달에서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지 그거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최소 그 공간별로 3개씩만 정리하십시오. 나누고 분류하고 버리고 팔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주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100일만 실천해 봅시다. 아셨죠? 자, 이제 5분, 여러분들 5분간 여러분들이 함께 학습해야 될 시간입니다. 학습해야 될 우리 오늘 강사 이지혜 대표님 오실 때 집중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봅시다. 자, 저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리, 정돈, 청소 굉장히 중요한, 부자가 되려면 청소하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청소하고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돈을 내지도 않아도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되고 청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흐트러져서 얼마를 버는지도, 얼마를 저축했는지도, 얼마가 투자되어 있는지도, 얼마를 잘 지금 비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정리, 정돈, 청소 3가지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 자, 우리 회사에 오시면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24시간 동안 호흡처럼, 시작, 24시간 동안 호흡처럼 내 몸과 피가, 뼈가 이걸로 변했다 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시작,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다음은요, 다음에 테마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인데 도대체 어떤 특허를 받았는지를 엄태호 대표님께서 5분 특강 때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가 얼마나 많은 시상을 받았는지 언론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찾아보고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안에 뜨거운 자부심과 확신이 생겨야 고객님들이 다른 곳에 가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누구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시작,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여기 보면 특허증이 있으시죠? 특허증인데 이 특허증을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겠습니다.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시작,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자, 그 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될 프로그램이 뭐냐면 리폼 333 바른 자세 프로그램. 시작, 리폼 333 바른 자세 프로그램.
리폼 333 운동이라고도 하죠. 리폼 333 운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리밍고. 슬리밍고. 제가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엄태호 대표님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엄태호 대표님한테. 그래서 허리가 너무 구부러졌는데 71세다. 이거 유튜브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냐. 예, 고객님 제가 응대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을 끌어내서 바로 약속을 잡았어요. 바로. 그래서 그 다음날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서울 삽니다. 서울 어디쯤 사십니까? 저희의 서울의 샵이 천호동, 양재점, 위례점, 별내점, 의정부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어딥니까? 맞습니다. 카페드 슬리밍고 매장을 했더니 나 직장이 위례입니다. 그럼 고객님 가장 동선 이동이 용이하신 곳이 위례점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위례점 방문을 제가 한번 연결 한번 해드려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위례점 점장님이 통증부터 노인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될 것 같다니까 그러냐고 바로 예약해달라고 그래서 예약을 해서 오시자마자 111만 원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1세입니다. 고객님이 운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원래 복이 많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왜요? 저희 회사에는 만 70세가 넘는 것 혹시 증명할 수 있는 증이라든가 서류가 있으시면 효도 세트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때문에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효도 세트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진짜요? 예.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하시면 렌탈도 장기적으로 비대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참 좋네요. 네, 회사가 오래되고 신용이 있다 보니 고객님들에게 많은 채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매 채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좋네요. 그래서 바로 신임을 하시면서 매장에 가셔가지고 훌륭한 위례점 한지훈 점장님의 컨설팅 덕분으로 199만 원 효도 세트를 하시기에는 한 달이 부족하셨다고 그래요. 199만 원 바로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쌓이면 이렇게 고객이 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노하우, 진정한 확신, 진정한 많이 알매 기쁨과 감사 넘치는 그런 자신감으로 고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도대체 무슨 특허를 받은 거야? 리폼 333 운동 바른 자세 프로그램 도대체 어떤 거야?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슬리밍고, 카페드 슬리밍고, 엔슬리밍고는 뭐하는 곳이야? 라고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을 때 여러분의 고객님들은 만족해서 무조건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런 고객님들을 통해서 큰 돈 버셔서 행복한 노화의 방주에 함께 탑승하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잊지 말아야 될 용어 리폼 333 운동 리폼 333 바른 자세 프로그램 잊지 말아야 될 용어 카페드 슬리밍고 엔슬리밍고 잊지 말아야 될 용어 4가지 입술로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다. 행복한 금요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